방송 뭐 망해되니까 막 하겠습니다. 예, 돈돌의 마이 부흐 시간이네요. 네, 이건 약간 좀 연결성이 있습니다. 아, 뭐랑? 그 노자 예. 공자 뭐 이런 거랑? 아니요, 전 시간에 했던 이상형이라. 아, 이상형이랑. 아니요, 우리 그 공박사라. 주역? 논문 내용하고 좀 아, 연결. 저 시간에 뭘 했는지가 너무 모호해져가지고. 논문 내용이랑 좀 연결. 논문 내용과.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거기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어떤 디지털 시대에 대한 어떤 아, 그런 그쵸. 전망이나 이런 게 잘 나와 있잖아요. 있죠. 맞아요. 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도 그런 분야는 약간 다르지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릴 거는 포르체 출판사의 디지털 치료제라는 책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병적인 현상이 먼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네요. 디지털로 인한 뭔가를 네네. 치료한다 이런 건가? 네. 아, 디지털로 치료한다. 디지털로 치료한다. 아, 디지털로 치료한다. 그거 그래요? 그거 아닌가? 디지털이 답이다. 그렇죠. 어. 이 약으로 치료하는 거는 우리의 이제 어떤 신체적인 디펙트나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겠죠. 아, 그럼 디지털로 진짜? 치료하는 것은 아, 뭘 그 치료할까요? 얘기예요. 정신적인 그렇죠. 거. 그렇죠. 이런 유튜브 거. 많이 보면 마음 편안해져요. 제 책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죄송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듣고. 근데 일단 이 책은 좀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자 소개를 하면 그냥 책이 무슨 내용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제 김선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여성분이시고요. 쓰셨고 이제 요 분이 미술교육학 석사, 상담 심리학 석사, 그다음에 이학 박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뭐 학교나 이런 건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대한 임상미술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한중일 임상미술치료학회 회장도 하셨고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 이사장을 또 역임하셨고요. 연세대 원주국가대학에서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 센터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회장도 현재 또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듣기에는 그냥 공부만 하셔서 이렇게 논문 쓰고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이제 책도 엄청 많이 쓰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현장 속의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미술 치료하고 임상 심리학 뭐 이런 쪽으로 잘 하시다가 그것과 디지털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를 또 지금 현재는 연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죠. 조금 아직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과 디지털 어떻게 연결되지?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세월호 사고 학생들과 가족들,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의 유족자들, 연평도 포격 피해 주민들,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동일본 대지진 피해 때 일본인들 등등의 이제 국가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현장에 초빙돼서 찾아가서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고 아, 나 하는 이건 방송에서 좀 본 것 같다. 예, 실제로 되게 네, 많이 네, 네, 아마 노출되셨을 네. 것 같은데 근데 성함이 좀 낯설죠. 이런 미술 치료계의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코로나 19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제 트라우마 갖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예,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오셨는데 이걸 좀 하시다 보니까 되게 한계를 느끼는 거죠. 트라우마나 이게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진짜 끝없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내가 찾아가서 만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될 뿐더러 한 번 가서 뭐 미술 치료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저 다 나았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계속 하기에는 이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맡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미술 치료나 이런 게 사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큰 돈이 되거나 무슨 큰 영화가 왜냐면 뭐 김소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평소에 들을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만큼 사람들이 이게 막 구름대 같이 몰려서 저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야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이분의 그 족적을 쭉 보기만 해도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혹시 이제 그림의 힘 뭐 이런 책 혹시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2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들어봤어야 되는데 이거. 표지는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그 들어봤습니다. 그림 같은 걸 책에 이제 어떤 그림이 소개되고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이나 뭐 이런 걸 쭉 하면서 그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읽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되는 뭐 그런 약간 그림 치유 책 같은 게 되게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왜 디지털 치료제냐? 이제 드디어 디지털이.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챙기고 치유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다는 거죠. 너무 한계가 많고 그러면 지금 되게 발전되어 있는 디지털 이런 세계의 기술이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이런 착안을 하신 거고, 물론 이분이 혼자서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있는 걸 활용하는데, 디지털 치료제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로 먹는 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지털 치료제의 중요한 점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장비 같은 걸 이렇게 몸에 껴가지고 뭘 치료한다면 이런 거를 말고 이거 제외하고. 나 진짜 순간 그 MC 이런 치료된다 이런 말인 줄 알고 순간 오했네. 그런 거는 제외. 왜냐면 제외하고. 그러면 그런 걸로 하는 분야는 또 조금 따로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의료 그렇죠. 치료 행위잖아요. 그런 거 말고 거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거의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 받아서 누구나 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걸 꾸준히 쓰면 정서적인 치료가 되는 그런 앱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앱에 좀 메인이 되는 어떤 컨셉이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분야별로 되게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는 그런 거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런 거 그죠. 잠들기 잠 좋게 재워주는. 유도해주는 네. 도와주는 어플을 개발해서 그거를 상담하지 않지만 어플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최소한의 의지가 있어서 따르기만 하면 수면 장애를 맞아요. 개선할 수 이렇게 있고 들으면서 뭐 이런 불면증에 것들. 좋은 예. 퇴근하고 뭐 할래 방송. 그런 거. 이거 듣다 예전에 보면 슈시님이 한번 그런 음악도 소개해주고 예, 했던 제가 기억이 나요. 듣다 보면 예, 이제 그리고 잠이 어플도 드는. 소개해주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적어도 이제 뭐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뭐 이걸 하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지 뭐 이런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적 타겟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널리 이제 써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하겠다, 이런 논리고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앱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앱, 그다음에 ADHD 뭐 이런 거 막 가만 못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재미가 있는 게임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좀 이게 되게 의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준다는 의미가 되게 커요. 말씀드린 것처럼 맞네. 뭐 내가 무슨 큰 돈이 든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뭐 예약해서 찾아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예. 단순히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게 어떻게 쓰는 줄만 배우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술이 막 발전하고 함에 따라 이제 디지털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의 가이드만 드리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참 좋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게 좋다라고 보고, 이 개념을 지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데다 적용을 하면 더 시너지가 많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원격 진료라든가 AI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들의 영역을 넘어오고 뭐 AI한테 이런 걸 맡기는 거는 좀 위험하다거나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앱이나 뭐 이런 게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보완해준다. 아주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자. 하지만 이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크다는 거고, 저자가 이제 서문이나 앞쪽에서 말하는 디지털 기반 치료의 목적과 이유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치유에 참여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 사회가 누려야만 하는 진정한 복지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연결되었을 때 삶의 질은 높아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앱을 통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서로 이렇게 연대를 하고 서로 이제 소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온라인으로 느슨한 연대를 확장해 갈 수 있다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읽어보시면 한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 뭐냐면 다행히 책이 두껍진 않습니다. 그러게. 저도 이 책이 얇아서 읽었는데, 심지어 이 와중에도 한 3분의 1 뒤로 넘어가면 2장 막 이렇게 넘어가면 각 어플들이나 이런 그 뭐 개발 동향이라든가 이런 좀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김영신 박사 논문에도 각 서비스의 개발 동향이 자세히 묘사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그 업체의 기획서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뭐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좀 포부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1장 앞부분하고 3장 뒷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진짜 가운데 많았네. 내용은 감사합니다. 몰라도 크게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읽어봐야 크게 잘 안 와닿는다. 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